잠시 멈춰 듣는 인생의 문장, 인생이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절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남에게 상냥해야 한다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라온 우리에게 세상은 그만한 보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도, 이용한 것도, 무시한 것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던 그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호의가 아닌 허점으로 보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겪기 전엔 함부로 마음을 주지 마라. 당신의 친절이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친절이란 그것이 전해졌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베푼 정성과 진심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돌아오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나를 만만하게 보는 기준이 됩니다. 당신이 정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아껴줄 거라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말 한마디 잘해주면 금세 거리를 좁히고 조금만 배려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도와주면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사람 취급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죠. 지나치게 착한 성격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고 나서야 깨달은 것, 후회하고 나서야 알게 된 그 교훈은 늘 똑같지 않았나요? 아,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구나. 내가 너무 많이 베풀었구나. 내가 너무 착했구나. 그 모든 후회는 당신의 착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당신의 선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선의를 알아보는 눈이 없고 당신의 호의를 짓밟는 데 익숙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상처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고마움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조차 끝없이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른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 때 그 판단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인격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정은 아무데나 흘리는 물이 아닙니다. 정은 흘러도 되는 곳에만 흘러야 합니다. 아니면 흘린 만큼 말라버릴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겪어보기 전까지는 당신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 마세요. 친절도 아낌도 신뢰도 그 사람이 사람일 때에만 주는 겁니다.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당신의 귀한 마음을 쓰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잘라내는 건 매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선택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절이 지나치면 사람들은 그걸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깨지는 순간 오히려 당신을 탓하게 되죠. 왜 갑자기 달라졌어? 전엔 잘해줬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하세요. 아무에게나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에게만 진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당신의 관계는 줄어들겠지만 그 줄어든 만큼 깊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누군가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인정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타인의 기준, 사회의 기준, 눈치의 기준, 내가 나를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감정보다 그들의 반응이 먼저 떠오르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보다 누군가가 좋아할 만한 일에 에너지를 쓰게 되죠.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안에 나는 점점 사라지고 오직 외부의 시선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인정은 필요하지만 인정에 매여선 안 됩니다. 인정은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 나를 굽히는 순간부터 관계는 비정상이 됩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부족해서라고, 누군가가 무시하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 착각이 계속되면 점점 자존심을 굽히게 되고 그 굽힘이 익숙해지면 결국 자존감 자체가 사라집니다. 자존심은 고집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을 세우는
마지막 선입니다.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타인의 기분에 따라 나의 하루가 망가지고 타인의 기분에 따라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웃기죠?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보인 무관심, 그 사람의 말투 하나에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늘 변하고 그들의 감정은 늘 흔들리니까요. 인정은 그런 불확실한 것에 기대는 감정입니다. 나는 나라는 확실함에 기대야 합니다. 세상엔 이해받지 못해도 되는 고독이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오해를 그냥 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명은 오히려 당신을 작아 보이게 만들고 반박은 당신을 더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감정도 많아지고 감정이 많아지면 상처도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인정해줄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봅니다. 설명해야 이해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고유함은 설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내려서 얻는 인정은 결국 나를 파괴시킵니다. 관계란 내가 나로 서 있을 때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너지고 굽히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 말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마시지 않아야 할 술을 마시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듣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게 억지로 맞추고 노력하는 관계는 언젠가는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타인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를 알게 되면 그들의 인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이 당신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말들은 책임 없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걸 마음에 담는 건 흙탕물을 가슴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겠다. 나는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겠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이해받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나만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갑니다. 타인과 너무 가까워지지 마라.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다가섰다가 그 따뜻함으로 상처를 입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비유를 통해 말한다. 추운 겨울날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서로 다가선 고슴도치들은 결국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만다. 이내 거리를 두고 떨어졌다가 다시 추위에 이끌려 다가서고 또 다시 찔리는 것을 반복한다. 그렇게 수차례 다가섰다 물러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서로가 상처 입지 않으면서도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 과도하게 얽히면 서로를 찌르고 또 상처 입힌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의다. 예의는 거리다. 예의는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만들어낸 지혜의 산물이다. 아무리 무례한 말을 꺼낼 상황이라도 정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내용이 날카롭더라도 말투가 온화하다면 그 사람은 상처가 아닌 지혜로 기억될 수 있다. 한 노인은 말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3번 크게 배신당했지. 3번 모두 너무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서였어. 그때 깨달았지.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를 숨막히게 하지 않는 거리에서 유지된다는 걸. 가까움이 사랑의 증표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리를 둔다는 건 배척이 아니라 존중이다. 거리를 두는 사람은 상대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상대 역시 나의 경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뜨거운 선택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오해한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친밀함을 무기로 삼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다. 상처받고 나서야 사람들은 외친다.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정작 스스로 묻지 않는다. 내가 너무 일찍 마음을 열었나? 하고 말이다. 인간은 타인의 온기보다 자신의 경계가 먼저다. 상처받기 싫다면,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힘이 되어줄 지혜들을 전해드릴게요. 조금 차갑지만 결국 따뜻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지혜로 넘어가 보자. 불안에 끌려다니지 마라. 대부분의 불행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만약에라는 상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 만약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앞당겨 현재를 망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눈앞에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슬퍼하지 않는다. 지금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다. 파도는 반드시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파도가 닥치기도 전에 스스로 물에 빠진다. 걱정이란 상상의 산물이고 상상은 현실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 속의 고요함도 즐기지 못한다. 고요한 날에도 불안을 느끼고 아무 일 없는 하루에도 두려워한다. 그렇게 그는 아직 오지 않은 불행에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 조용한가? 오히려 그 고요함을 즐겨라.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삶에서 손꼽히는 축복이다. 불행은 언젠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다. 지금의 평화를 충분히 누리라.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자세다.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한다. 늘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기대고 확인받으려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는 결국 피로를 동반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타인의 눈빛에 휘청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리 활발한 사람도 결국 모든 밤은 혼자 맞는다. 모든 생각은 혼자 끌어안아야 하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고요한 시간을 선택하라. 남들의 말이 아닌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바쁜 사람은 결코 자신에게 충실할 수 없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다. 고독은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다. 그는 평생을 연구에 몰두한 은둔자였다. 친구도 적고 모임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다. 누군가는 외롭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타인과 있을 때보다 내 생각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깊고 풍요로우니까요. 이 말은 가볍지 않다. 혼자인 시간을 무게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꼭 기억하라. 고독은 약한 사람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고독을 선택했다는 것은 타인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무례하게 대하든 그 모든 것에서 한 걸음 떨어져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남을 위해 살아왔더니 나만 남더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 했던 사람일수록 마지막엔 더 깊은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착하게, 다정하게, 헌신적으로 살았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보다 나에게 먼저 친절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내가 나를 믿고 지지해야 합니다. 지레 겁먹고 인생을 살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꿰뚫는 진실이다.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불행을 상상하며 살아간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하지만 정작 현실에선 아무 일도 없다. 그럼에도 걱정은 자라난다. 불행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을 불러들인다. 상상이 너무 크면 현실이 작아진다. 그러니 걱정의 크기를 줄여라. 일어나지 않은 일로 지금을 망치지 마라. 두려움은 항상 과장되고 희망은 늘 작게 보인다. 하지만 진짜 삶은 그 반대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은 남는다. 용기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가능성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은 장애물만 본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인가? 작은 가능성 하나에도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먹구름이 가득해도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한 줄기의 빛을 놓치지 마라. 그 빛 하나면 충분하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걸을 수 있다.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거리입니다. 너무 멀면 소원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균형을 잡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 딜레마로 설명합니다.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얻기 위해 다가가면 바늘에 찔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서로 멀어지면 추위에 얼어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배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다가서지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말고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만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주변엔 그 거리를 무시하고 들이닥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그어도 발을 넘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거리두기를 냉정함이나 무관심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거리두기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모든 이야기를 흘려버리거나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그 순간 나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가까이 있었구나. 이 사람은 거리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인간관계에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걸 내어주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기다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인 사람에게만 다가갑니다. 이건 계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천천히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믿고 너무 빨리 기대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결국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인간관계에도 속도 제한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가볍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시간이 증명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간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인간관계는 나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평화롭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우선 돌보고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말 줄이기입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너무 많은 걸 드러내지 마세요. 비밀은 지켜야 비밀이고 침묵은 때로 말보다 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침묵은 지혜의 나무에서 피는 꽃이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도 많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감정 대신 태도로 말하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모든 걸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단단한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오래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착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세요.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절하지 마세요. 그 친절은 누군가에겐 감사가 아닌 기회가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